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서 내려서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만원애국생활입니다. 오토바이 없이는 여자친구를 못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2300만 대만 인구에 14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전 가능한 연령대로 조금 좁혀보면 한 명에 한 대 혹은 그 이상의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오토바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혀 의도한 건 아니고 대본을 쓰다 보니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감안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가격. 관세가 세고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도 한국의 1.8배에서 2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조금 더 많이 쌀까 생각을 했었는데 시세를 보니까 한 대당 한국 돈으로 300만원 전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도 쉽게 살 수 있는 수준의 금액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영상들 정말 심심찮게 보이는 영상들인데요. 애완견들 같은 경우도 발판 밑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위험한 행동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만 문화로 생각을 해야겠죠. 세 번째, 오토바이를 위한 교통체계. 4차선 도로 정중앙에 이렇게 구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좌회전을 위한 오토바이 전용 차선입니다. 차로가 있으면 이쪽 부분에서 와서 여기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한다거나 직진을 한다거나 하는 오토바이 전용 구역이에요. 그리고 신호 앞에 보면 횡단보도 정지선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이 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도 오토바이 주차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주차하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도로체계, 교통체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유아 전용 헬멧들인데요. 상표권 등록을 구입을 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헬멧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부모의 앞좌석이나 두 부모 사이에 중간에 앉는다거나 아니면 뒤에서 주모를 이렇게 안고 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교통사고가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면 좀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건 볼 때마다 조금 아슬아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보행자에게는 조금 위험한 상황들도 자주 연출됩니다. 보통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조금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적응이 됐고 또 어떤 상황을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만 처음 대만 오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서 내려서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동 자전거가 와서 제 팔을 이렇게 부딪힌 경우도 있었어요. 부딪히고 그냥 가버려서 잡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휴대폰 보시는 것보다는 주변 살피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 한국처럼 이렇게 정기검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매연이나 소음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이전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토바이 마우라를 개조를 해서 시끄럽게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고요. 오래된 오토바이에 정말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한다거나 강력한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소식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옷을 입고 출퇴근을 하고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오토바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와, 비도 오고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지 생활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보고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요 몇 년 사이에 전기 오토바이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 테슬라 같은 것처럼 고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서비스도 좋다고 해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오토바이 타는 친구가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이 대만에 오셔서 전동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교통법규도 다르고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조금 편하자고 전동 오토바이 타는 거는 조금 비추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만의 오토바이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대만의 오토바이 문화를 뭐 무시한다거나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음 외국생활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다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